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어느덧 5월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학교 행사와 수행평가나 또는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대단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막연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신 아버님을 모시고 입시에 대한 부모님들의 역할 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올라온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 이철용입니다. 지금 현재 아버님 대학교 1학년, 고1 두 자녀를 두고 계세요. 한 명의 입시를 이제 치르셨고. 이제 저희 딸이랑 이제 실상은 3년을 같이 해온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아직까지도 이건 똑같아요. 입시와 이 학업을 동시에 하는 게 실상 불합리하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협업이 돼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업에는 개입을 안 해요. 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아이를 보냈으니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경험을 공유하기도 쉽지는 않으세요. 어떤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입시 공부를 조금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지방교육청에서 아이들 입시 진학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네. 모든 교육청은 그걸 네, 운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생기부를 쭉 봐주시다가 이제 2학년 때 한 과제 중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어떤 것을 느꼈냐?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다라고 속으로 이제 되뇌이고 있는데 아이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책의 줄거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예. 곤란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이들은 그 책의 그 내용만 대입을 시키더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반짝을 한 거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네? 그렇죠. 이 아이의 서류를 심사하거나 이 아이를 평가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저희 나이 때 맞아요. 교수님들이나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 아빠 엄마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이하고 모든 걸 소통하게 됐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청 거기에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다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나를 듣는 것만으로도 입시에 대한 대단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님은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웠죠. 맞아요. 아버님 근데 그러한 계기로 이제 입시를 시작했더라도 입시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걸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입시 공부를 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딸이 제일 가고 싶은 희망하는 학교가 경희대였고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요. 경희대 홈페이지 읽었어요. 당연히 경희대를 가고 싶어 하면 경희대에서 원하는 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생기부에 조금이라도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경희대 홈페이지에 가서 제일 먼저 봤던 게 소통하는 학문 세계를 봤죠. 그리고 나서 배려, 소통, 이제 우리 창학이 점 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고 아이가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희망했기 때문에 2학년에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의 과 홈페이지를 또 가봤죠. 경희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 홈페이지는 다 갔어요. 다 가서 과거 입시 자료들을 다 다운을 받았어요. 다 다운 받아서 최근 3년, 최근 5년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요걸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고3 때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아빠가 자료를 준비를 해 나가고 3학년 이제 우리 원서 쓰기 전 구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우리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이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판단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시간 거리를 출근 퇴근을 네네네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로 틀어놓고 이제 가면서 1시간, 오면서 1시간 매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입시 관련 방송은 다 들어봤죠. 다 들어보면 공통적인 내용은 있어요.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버님 사례로는. 모든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실상 서류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생기부 관리겠죠. 그 과정이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그냥 컨설턴트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도와주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아버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수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생기부를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막상 쓰려면 이게 백지가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애들은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아빠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 보통 이렇게 나가죠. 현황,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항상 대책을 요구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었으면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면 내용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가인데 우리가 읽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이게 아닌 자기의 주관적 의견도 필요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면 모든 이야기에는 결론이 있어야 된다. 세특 주제 탐구도 도움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이제 사례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난민 수용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걸 주제로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난민의 수용은 이제 혼란을 초래한다. 아, 그러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이죠. 거기에 있어서 저도 당시에는 동의를 했었고요. 네네네. 예, 네, 이거는 의견이고 견해니까.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부분 폴란드로 이동을 했죠. 폴란드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생각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홍아 이거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니까 아이 입장은 이거예요. 아빠, 내가 작년에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내가 정의를 했는데 그걸 지금 해서 내가 그걸 틀렸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이쁘냐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기 위한 과정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기특해 하니까 그 부분을 생기부에 그대로 한번 남겨보자. 남겨보면 어른들은 더 이쁘게 생각하니까 적는 게 어떨까. 근데 그거는 크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탐구하고 이렇게 알았지만 위배된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쓰더라도 그거의 탐구 근거가 명확하게만 나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아버님이 잘하신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아버님 진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같이 고민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가치관이 있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 꿈에 영향을 안 주고 싶은 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이 되라, 뭐가 되라, 뭐 어디과 가면 뭐가 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1학년 때는 일절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처음에 자기 꿈을 밝혔던 부분이 국제무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또 뭐 하는 사람인가. 아이가 생각했던 국제무역사하고 실제 일을 하는 국제무역사는 약간의 괴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이제 그게 아이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그렇죠. 현실적인 직업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는 정말 좋아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기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한 길 가겠지 했는데 또 2학년 때 영어 영문학과라는 진로를 잡았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기부라는 게 스토리가 일관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두 개가 공통은 되는데 우리가 두 개로 교집합화 시킬 수 있는 직업군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이가 이제 문학에 또 관심이 또 많았고 하니까 경희대 창학 이념 중에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조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없는 직업을 만들면 그게 창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던 직업이 국제문학무역사. 이제 영어권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문학을 서로 이제 교류하는 그런 직업군이 어떠냐.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직업군을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희대하고 모든 게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언을 조금 해주고 아이도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죠. 그게 가능했었던 게 제가 쭉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진로를 같이 선정한다고 할 때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야 너가 이과를 가면 취업할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거보단 이렇게 가는 게 어때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그거를 같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꼰대가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꼰대가 꼰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아이의 꿈을 일단 먼저 존중을 하고 그거를 수용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를 얘기를 하니 아이가 마음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 수식 카드를 쓸 때는 조금 충돌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님. 그쵸. 총 내신은 2.87이에요, 이 친구는. 예. 일단 결론적으로 6장이니까 어떻게 쓰셨을까요?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경북대에 입시 전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네네네.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과는 지리를 잡았어요. 하향 안정. 이제 마지노선인 거죠. 네, 이제, 내용을 마지노선으로. 교과는 아무래도 성적 위주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성적이 되고 요새 복수전공 제도가 너무 잘 돼 너무 잘 있어서
정말. 지리학과 가서 또 자기가 얼마든지 복수 전공하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자기가 희망하는 꿈을 이루려면 영문학과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종 그다음에 지역 인재는 영문학과를 둘 다 썼죠. 그래서 경북대를 다 쓰셨네요. 그렇죠, 쓸 수 있는 세 장. 카드 세 장을 네, 다 쓰셨고. 그래서 다 썼으니까 네. 이제 나머지 세 장은 막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가 저기 해봐. 할 수 있죠. 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우주상행 우리 성균관 한번 넣어보고 아니,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창조해서 세계로 나아가면 그게 글로벌 리더 아니냐. 그 스토리 썼으니까 써보자. 그래서 성균관 한 장 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경희대 무조건 써야 되고.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 썼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영문과를 썼는데 중앙대는 다빈치형이 아닌 탐구형을 썼어요. 내신이 서류 조금 자체에서 부족하다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걸로. 예, 예. 근데 요렇게 6장을 써놓고 아버님 혹시 이렇게 써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을까요? 하긴 했는데 우리 아이 당시에는 이제 갔더니 뭐 숙명여대 법대 추천받았는 거는 2년 반 동안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야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하고는 약간 또 이견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유능한 우리 또 컨설턴트 분이나 전문가 분들한테 점검을 받고 싶어 했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너랑 나랑 정했으면 너와 나의 운명이고 너의 운명인데 그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지. 정리를 해보자면 경북대를 3장 썼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는 3장 다 합격. 예. 그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영어 영문학과 최초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중대 탐구형과 성균관대 이거는 광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시를 마무리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버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의 생활기록부든 수행평가든 18, 19살의 시각으로만 적도록 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 글을 심사할 분들이 그 보는 시각에 맞춰주기에는 아빠분들의 이제 사회적 경험, 직장생활, 연륜 이런 부분들이 아이 입시와 아이의 시각을 바꿔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저희는 됐고 제가 정말 힘을 얻었던 거는 여기 유니플렉스에 우리 경희대 철학과 간 여학생이 친구 있어요. 있었어요? 네, 친구. 아. 그 친구 영상을 정말 한 2, 30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상 보시고 내 내신이 이 정도라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즘의 입시는 워낙 복잡합니다. 너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컨설턴트에게만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가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님의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버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